여행이든 삶이든 목적이 없다면 공허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목적지만 바라보고 가다가는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과정과 결과 사이에서 종종 갈피를 잡지 못한다면 바이크로 여행을 떠나봐도 좋겠습니다. 이번 여행은 남해로 떠난 여행입니다. 남해로 떠납니다. 작년에 떠나려던 남해 여행인데 바이크 문제, 날씨 문제, 시간 문제로 미루다 벌써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이번에도 중간에 비 소식이 있긴 했지만 이번까지 미루다간 또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아 일단 떠나기로 합니다. 출발하는 게 어렵지 사실 출발하고 나면 별거 없는 게 장거리 여행입니다. 원래 이 계획은 섬진강을 따라 달려 섬진강 구석구석을 구경하고 하동을 거쳐 남해로 들어갈 생각이었으나 그 코스는 벚꽃, 매화꽃 필 때 많이 가던 코스라 아예 코스 자체를 합천, 의령, 함안으로 변경합니다. 합천까지야 합천호도 있고 모토라드 합천도 있기에 종종 방문했지만 의령과 함안은 거의 5년 넘게 방문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로를 김천, 합천, 의령, 함안으로 정하고 그 중간중간 목적지를 몇 개 넣어서 코스를 짰습니다. 자동차로 떠나는 여행은 목적지에서 시작되지만 바이크로 떠나는 여행은 출발지부터 시작됩니다. 저 멀리 웅장한 산이 보입니다. 가야산입니다. 오늘의 첫 목적지이기도 합니다. 가야산 해인사 가는 길의 가을 단풍은 아름답기로 유명한데 아직 단풍철도 아닌데다 해인사는 많이 가봤으니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청량사로 향해 봅니다. 일부러 길도 약간 돌아 덕곡저 수지도 구경하고 고갯마루 쉼터에서 가야산의 산세도 한번 구경합니다. 이 구부정한 길 따라 내려가면 곧 청량사입니다. 청량사 가는 길은 해인사 가는 길보단 난이도가 좀 있는 편입니다. 이 차선의 도로는 이내 차선 구분이 없는 좁은 언덕길로 이어집니다. 조금 지나면 숲길이 나오고 조금 더 가면 주차장이 나옵니다. 청량사는 해인사보다 찾는 이가 적어 어수선하지 않고 아늑한 느낌입니다. 문화재도 여럿 있고 약간의 조망도 가능해서 참 괜찮은 사찰입니다. 홍유동 계곡의 멋진 길을 달려 해인사를 구경한 뒤 청량사에 들러 차분히 여행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청량사에서 나와 남쪽으로 향합니다. 짧은 시간에 한 지역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방법은 높은 곳에 오르는 것입니다. 물론 등산을 하면 더 좋겠지만 그러기엔 시간도 장비도 맞지 않기 때문에 가능하면 얼마 걷지 않고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좋습니다. 합천의 대암산이 그 중 하나입니다.
황금들녘을 감상하며 조금 달리면 곧 한강을 건너고 초계면에 들어서게 됩니다. 양옆으로 늘어선 평야와 앞에 병풍처럼 들이운 산이 인상적인 곳인데 저 위로 가면 이곳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망대라고 쓰여있는 팻말을 따라가면 됩니다. 내비로 찍어도 잘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길은 보통의 콘크리트 길입니다. 거리는 5km 정도니 꽤 되는 편입니다. 어느 정도 오르면 옆으로 시야가 트이는데 굳이 여기서 볼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올라가면 됩니다. 정상 근처 주차장에서 좀 더 올라가야 합니다. 막바지 급경사를 지나면 흙길이 보일 겁니다. 여기 바로 이가 전망대입니다. 위로는 길이 없으니 굳이 바이크로 오를 필요는 없습니다. 넓은 터에 주차하고 1, 2분 걸으면 곧 시원한 조망이 펼쳐집니다. 저 아래로 보이는 곳이 아까 지나온 곳입니다. 평야가 산으로 둘러싸인 형세인데 이런 지형이 생긴 이유는 수만 년 전의 운석 충돌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냥 봐도 참 멋진 풍경이지만 조금 알아보고 간다면 즐거움이 하나 늘게 됩니다. 이곳이 운석 충돌로 생긴 지형임이 밝혀진 것은 최근의 일인가 봅니다. 스토리텔링과 지형적 이점을 살려 관광 자원을 개발한다고 하니 앞으로는 더 멋진 곳이 될 것 같습니다. 1시간가량을 머물다 떠납니다. 산에서 내려와 1011호 지방도 따라 남쪽으로 향합니다. 조금만 달리면 곧 의령입니다. I can see it in your eyes. I can feel it. 논길 산길을 달려 의령에서 처음 도착한 곳은 일붕사라는 사찰입니다. In your voice. Though you haven't said that. 보통 멋진 문화재가 있는 사찰을 주로 방문하는 편인데 이곳은 특별한 문화재는 없습니다. I can see 그럼에도 굳이 들른 것은 약간은 독특한 사찰이기 때문입니다. all these broken pieces will be scattered. 바로 세계 최대 동굴법당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멋들어진 절벽에 폭포도 있고 기네스북에 등재된 동굴법당도 있습니다. 단풍물 들 때 즈음이면 더 멋진 풍경이었을 듯합니다. 잠시 구경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의령하면 뭐가 유명한지 떠올려보면 저 역시 특별히 생각나는 게 없습니다. 보통 지나다 구경하는 정도였지 의령을 목적지로 삼아 여행한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기억에 남는 것은 자굴산을 넘는 아름다운 1013호 지방도와 한우산입니다. 특히 한우산은 정상 가까이 길이 나 있어 대암산처럼 얼마 걷지 않고도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몇 개 관광지를 지나 한우산을 구경하고 쇠목제 거쳐 의령 시내로 내려갈 생각입니다.
천운산으로 향하는 길도 크게 어려울 것은 없는 길입니다. 마주오는 차량만 조심하면 됩니다. 멋진 숲길을 지나면 생태주차장이 나오는데 공사 중인가 봅니다. 올라올 때 공사 중이라는 현수막이 아마 이걸 말했나 봅니다. 원래는 위쪽으로 더 오를 수 있는데 길도 차단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경로도 꼬이고 시간도 어긋나게 됩니다. 어쨌거나 걸어서는 갈 수 있으니 정상까지 잠시 걸어봅니다. 걷는 시간이라 봐야 10분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길이 막힌 이유는 정상에 여러 공사가 진행 중이라서 그런가 봅니다. 못 보던 전망대도 들어섰고 저 아래 팔각 정도 뭔가 말끔하게 단장한 것 같습니다. 전망대는 아직 공사 중이라 올라보진 못하지만 드론이 있으니 크게 아쉬울 것도 없습니다. 드론을 꺼내 잠시 구경해 봅니다. 예전에 왔을 때는 드론도 없던 때라 하늘에서 보는 것은 저도 처음입니다. 적당히 구경하고 있으니 이제 경로가 문제입니다. 쇠목재로 가는 길은 막혀 있어 갈 수 없습니다. 왔던 길로 되돌아가기도 그렇고 해서 운계리 방향 인도를 향해 봅니다. 특별히 다른 조망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노면이 좋지 않은 백보장 구간이 많아서 굳이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무사히 산을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쪽 노선에 있는 곳으로 목적지를 변경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향하게 된 곳은 곽지우 생가입니다. 생가 근처에는 천연기념물 나무도 두 그루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 세간리 형구수입니다. 외적이 침입했을 때 곽재우가 이 느티나무에 큰 북을 매달아 치면서 의병을 모아 그렇게 불리게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속이 많이 비었고 가지도 거의 베어버려서 조금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또 한 그루의 나무는 생가 근처에 있는 세간리 은행나무입니다. 가을이면 노란 단풍을 구경하러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옆에는 곽재우 생가와 문화공원이 있습니다. 생가를 한 바퀴 둘러보고 떠납니다. 황금빛 농가에는 구절초도 한가득 피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때가 정읍 구절초 축제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다섯 시가 넘었고 이제 해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밝을 때까지는 좀 더 구경을 하고 해가 지면 저녁 식사 후 숙소로 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의령시내 방향으로 내려가다 보니 옆으로 호암생가 팻말이 보입니다. 바이크를 돌려 잠시 들러보기로 합니다.
의령은 부자를 테마로 관광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부자설화가 있는 솥바위, 이병철 생가 등은 뭔가 솔깃할 만한 이야깃거리입니다. 길 이름도 부잣길이고 축제 이름은 리치리치 축제입니다. 부자 되는 게 1순위가 돼버린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맞는 테마 같기도 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의령의 마지막 목적지인 정암루에 들러보기로 합니다. 이미 어두워진 지 오래라 큰 기대는 하지 않고 간 것인데 조명이 켜져 있고 아래 솥바위에는 무슨 행사까지 있는 모양입니다. 덕분에 두 가지 다 구경하고 첫날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아침부터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비 예보가 있습니다. 여하간 오늘은 함안을 둘러보고 고성을 거쳐 남해에 가는 일정입니다. 비가 언제 오느냐에 따라서 일정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향한 곳은 채미정입니다. 이 정자는 생육신 중 한 명이 낙향하여 여생을 보낸 정자입니다. 위로는 육각형의 문풍루가 있는데 올라봐도 그리 시원한 조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숙소에서 가까워 지나는 길에 들러본 것인데 맞은편에는 서산서원도 있으니 이런데 관심 있는 사람은 들러봐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함안 여행은 경로상 절반 정도만 둘러보는 것으로 해야겠습니다. 위쪽까지 다 보려면 목적지인 남해하고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안을 크게 반으로 잘라 남서부만 구경하고 고성으로 가기로 합니다. 혹시나 싶어서 둘러본 연꽃 테마파크는 역시나입니다. 지금까지 연꽃이 남아있을 리가 없습니다. 함안 연꽃 테마파크에는 유명한 아라홍련이 있습니다. 수백 년 전 발굴토에서 나온 씨앗을 싹 틔워 키워낸 것입니다. 기회가 된다면 꽃필 때 오고 싶은데 멀기도 하고 한여름에 가야 하는지라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연꽃 테마파크를 지나 주유를 위해 함안 시내에 가는 중 여기저기 붙은 현수막이 눈에 들어옵니다. 마리산 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었다는 현수막입니다. 마리산 고분군은 박물관 바로 옆에 있으니 겸사겸사 들러보기로 합니다. 현재 시간은 8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고 박물관 개장 시간은 9시입니다. 남는 시간에 잠시 5분을 걸어보기로 합니다. 전망이 괜찮은 산책로에 포토존도 있어서 가볍게 돌아보기 좋습니다. 저 앞으로 산에 기지국 같은 게 보입니다. 보통 저런 기지국이 있으면 차나 바이크로 오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볼까 싶은 생각이 잠시 들었지만 여기서의 조망도 그리 나쁘지 않은 데다 저기를 가려면 이후 일정이 다 틀어지게 될 것 같아 2번 생각하지 않고 포기합니다. 마리산 고분군을 한 바퀴 돌아 박물관까지 구경하고 주유까지 마치니 10시에 가까워졌습니다. 다행히 다음 목적지는 그리 멀지 않은 곳입니다. 함안 박물관에서 나와 함안천 따라 남쪽으로 향하면 자그마한 연못이 있습니다. 그 못에는 정자가 하나 있는데 바로 무진정입니다.
연못 둘레로는 가볍게 산책할 수 있는 길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자그마한 못과 정자인데 정취는 꽤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봄이면 낙하놀이라는 전통 방식의 불꽃놀이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 함안에서 문매를 맞은 축제가 있었는데 그게 이 축제인 모양입니다. 이 작은 연못에 5만 명이 몰렸다니 그럴만도 하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잠시 입국저 수지를 둘러보고 남쪽으로 내려가야겠습니다. 의령 함안 방향으로 많이 돌아왔기 때문에 더 지체하다간 막상 목적지인 남해는 구경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입국저 수지는 입국 국립공원 아래에 있습니다. 입국 국립공원은 함안의 명물이기도 한데 산을 오르지 않더라도 저수지 둘레로 난 길은 참 멋스럽습니다. 중간에는 출렁다리와 짚라인도 있습니다. 이곳 역시 가을이 더 무르익었을 때는 더 멋진 풍경일 것 같습니다. 입국저 수지를 돌아 남쪽으로 향합니다. 이제 사실상 함안 구경도 끝입니다. 이제 경로는 마산과 고성을 지나 삼천포까지 갈 생각입니다. 굳이 최단거리를 놔두고 마산 고성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그쪽으로의 기록과 기억이 희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고성은 거제도를 갈 때 경유하는 곳이라 기억이 있지만 마산 방향은 방문 기록도 드물고 기억도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여기까지 온 김에 경유해서 가보기로 합니다. 마산에 진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저 멀리 바다가 보입니다. 진동항을 대충 둘러보고 해안가 따라 남쪽으로 향합니다. 그러고 보니 올해 남해 바다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다리를 건너면 이제 고성군입니다. 멋진 해안도로를 달려 철마령으로 향합니다. 철마령은 철마산과 구절산 사이에 있는 고개인데 지도상으로 철마산성도 있고 해서 향한 것입니다. 꽤 꼬불꼬불한 고갯길을 오르다 보면 옆으로 보이는 풍경이 시원합니다. 더 올라가면 더 멋진 풍경이 있겠지 싶지만 정작 고갯마루에는 특별한 조망이 있지는 않습니다. 등산로도 발길이 적은지 풀이 무성해 가볍게 둘러보기도 어려울 듯합니다. 그냥 정자에 앉아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다시 출발해서 삼천포로 향합니다. 드문드문 보이는 바다도 구경하고 산길에 있는 전망 좋은 곳에서 조망도 한번 합니다. 다음으로 향한 곳은 문수암과 보현사입니다. 무이산과 수태산 산비탈에 자리 잡은 두 사찰은 조망이 꽤 멋집니다. 특히 걷지 않아도 멋진 조망을 할 수 있는 곳이라 고성을 지난다면 한 번쯤 둘러보면 좋은 곳입니다. 가는 길도 좋아서 특별히 운전 실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들른 곳은 보현사입니다. 보현사에는 압도적인 크기의 불상이 있습니다. 동양 최대의 금불이라는데 사실 최대니 최고니 하는 데는 큰 관심이 없는 편입니다. 여기에선 바다 조망이 쉽지 않으니 문수암으로 향해 봅니다. 보현사에서 문수암까지는 바이크로 몇 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문수암 주차장에서는 탁 트인 조망을 할 수 있습니다. 암자까지 오르면 전망대가 있긴 한데 여기보다 뚜렷하게 더 좋은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뭐 오래돼서 기억이 틀릴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잠시 두 절 사이에 있는 주차장에서 풍경을 감상해 봅니다. 다시 출발합니다. 남쪽의 산길이 강원도 산길과 다른 점은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산길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강원도에도 바다가 보이는 산길 구간이 있긴 하지만 거의 드문 편입니다. 중간에는 간단한 전망대도 많아서 어디든 쉬어가기 좋습니다. 적당히 몇 군데를 구경하고 상조감에 들러봅니다. 운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상조감 공룡 테마 파크에서는 마침 축제 중입니다. 바닷가 쪽에 주차하고 가볍게 걸으려던 계획은 취소해야겠습니다. 옆에 있는 한적한 주차장에 바이크를 세우고 드론으로라도 잠시 구경해보기로 합니다. 상조감은 최근 SNS에 사진 명소로 입소문이 난 모양입니다. 지금은 물이 들이차서 그렇지만 물이 빠졌을 때는 저 상다리 같은 암벽 사이 굴에서 사진을 찍는 게 인기인 모양입니다. 어영부영 5시입니다. 하늘의 구름은 점점 짙어져서 곧 비가 내려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 목적지까지 간 뒤 상황을 봐서 더 타든 밥을 먹든 해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목적지는 사천의 대방진 구랑입니다. 삼천포대교 바로 옆에 있는 이 자그마한 연못 같은 곳은 조선시대 만들어진 인공항구입니다. 딱히 이곳을 구경하러 왔다기보다는 어차피 남해로 들어가는 길목이고 삼천포항의 풍경도 구경할 겸 겸사겸사 들른 것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흔히 쓰는 관용구로 삼천포에 빠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현지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라 그 말을 추방하자는 의결부터 소송까지 했다는데
그 영향인지 방송 같은 데서는 사용을 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시대에 어떻게 보면 강력한 홍보 문구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말입니다. Feels like I can fly. You can take me high. 어쨌거나 둘째 날의 여정은 여기까지 해야겠습니다. 해지기 전 잠시 해안도로를 한 바퀴 둘러보고 숙소로 향합니다. 3일차 여행의 시작은 남해입니다. 어제 저녁 식사 후 아침까지 비가 와서 노면은 다 젖은 상태입니다. 지금도 약간 부슬비가 내리긴 하는데 이 정도면 큰 지장은 없습니다. 구름이 많고 흐리긴 해도 공기가 청명해 기분은 산뜻합니다. 저 바다 너머 육지와 섬이 다 보일 정도로 시야가 좋습니다. 바다 건너 이런 풍경을 볼 수 있는 것이 남해 여행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이번 남해 여행에서 특별히 목적지로 삼은 곳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여행했던 곳이고 유명한 곳은 이미 구경했던지라 가볍게 한 바퀴 정도 돌고 높은 곳에서 조망하고 섬을 떠날 생각입니다. 3박 4일 남해 여행이지만 막상 여행 일정은 하루 정도입니다. 그나마 비 때문에 조금 늦게 시작해서 하루를 다 쓰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해안도로를 적당히 돌면서 남해안의 풍경을 감상합니다. 탁 트이고 쭉 뻗은 동해 해안도로와는 다르게 남해의 해안도로는 오밀조밀하고 아기자기한 맛이 있습니다. 달리다 보니 옆으로 화석산지 표지판이 있습니다. 잠시 들러보기로 합니다. 창선 가인리 화석지는 공룡 발자국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세심사 옆으로 난 길 따라 6-7분 정도 걸어야 합니다. 공룡 발자국과 사람 발자국 등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관심이 별로 없다 보니 말해주지 않으면 발자국인지 모를 것 같습니다. 대충 구경하고 다시 달립니다. 창선도는 대개 남해로 진출을 할 때 지나는 곳으로 별다른 기억이 없어 나름 시간을 할애해 돌아보았는데 남해도처럼 관광이 많이 활성화된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달려 남해도로 향합니다. 창선도에서 남해도를 잇는 다리가 창선교인데 이 다리 근처에는 멋진 볼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예전 영상에도 잠시 담았던 적이 있는 죽방령입니다. 죽방령은 물살이 드나드는 좁은 바다 물목에 대나무발 그물을 세워 물고기를 잡는 전통 어구입니다. 물이 들어오는 쪽에 넓은 입구를 만들고 갈수록 좁아지게 하여 고기를 잡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잡힌 고기는 어획시 받는 스트레스가 적어 최상품으로 취급된다고 합니다. 주변에 죽방멸치라고 써붙인 쌈밥집이 많으니 맛이 궁금하면 들러봐도 좋습니다. 남해도 여행은 무난하게 주요 관광지를 돌고 싶다 하면 남쪽 해안선 따라 달리면 되고 조용하고 한적한 해안도로를 여유있게 즐기고 싶다 하면 북쪽의 해안도로를 달리면 됩니다. 둘 다 모두 돌아보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러려면 경로를 잘 짜야 합니다. 조금 달리니 물미 해안도로입니다. 예전에 공사 중이었던 곳엔 멋진 전망대가 들어섰습니다. 사람이 많으니 조금 더가 한적한 곳에 잠시 바이크를 세웁니다. 물미 해안도로는 남해의 대표적 드라이브 코스 중 한 곳입니다. 특히 이 꼬불꼬불한 구간이 유명한데 사실 달림을 보면 제대로 감상하기 어렵고 하늘에서 봐야 멋진 길임을 알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은 그마저도 공사 중이라 좀 덜한 것 같습니다.
해안도로 중간중간 이런 전망대도 많아서 어디든 잠시 내려 쉬어가기도 좋습니다. Years have passed and I did not notice. Still I'm thinking about our past. 물미 해안도로 조금 남쪽이 바로 미조면입니다. 물미라는 이름이 물건리에서 시작해 미조면에서 끝나는 길이라 앞글자를 따서 지은 이름이라고 합니다. 미조면에는 원주와 연관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바로 국도 19호선과 3호선의 출발점 기념비입니다. 국도 19호선이 원주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 19호선 표시만 보고 달리면 원주까지 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해안도로를 달리고 바다도 한번 구경하고 또 해안도로를 달립니다. 이곳 상주 음모래 비치 조망지는 방송에 나온 뒤로 유명해졌나 봅니다. 차도 많고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도 많습니다. 적당히 통과해서 바다 구경을 잠시 하고 곧 떠납니다. 서쪽으로 향할수록 흐렸던 하늘도 화창해집니다. 앞으로 꽤 멋진 풍경이 보여 살짝 빠져봅니다. 마침 쉬어가기 좋은 그늘과 정자도 있습니다. 배도 고프겠다 쉬어갈 시간도 되었으니 잠시 쉬어가기로 합니다. 이제 남해도 절반 정도 돌아본 것 같습니다. 아침에 조금 늦게 출발한 탓에 시간이 약간 모자랄 것 같은데 그건 진행 상황을 봐서 코스를 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석방염도 잠시 구경해 봅니다. 죽방염이 대나무발을 이용한 전통 어구라면 석방염은 돌담을 이용한 어구입니다.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를 썰물 때 잡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체험 축제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지금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석방염에서 조금 다니면 유명한 다랭이 마을입니다. 그동안 많이 들렀으니 이번에는 잠시 드론으로만 구경하고 지나칠 생각입니다. 독일 마을의 인파를 생각하면 이곳도 사람이 꽤 붐빌 것 같습니다. 다랭이 노는 산빛 아래 계단식으로 조성한 논을 말합니다. 이런 논은 전국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남해의 다랭이 마을이 가장 유명한 듯합니다. 실제 사람이 사는 곳이 관광화되면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는 소식을 종종 들어서 이곳의 속사정은 어떤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다랭이 마을을 짧게 구경하고 떠납니다. 다음 목적지는 임진성입니다. 남해도에서 차나 바이크로 올라갈 수 있는 전망 좋은 곳 중 유명한 곳은 오리암에 있는 금산과 활공장에 있는 망운산입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이 잘 찾지 않는 산성이 몇 곳 있는데 임진성이 그 중 하나입니다. (100m) 남짓한 산에 있는 산성이라 그리 조망이 좋지 못합니다.
평소 같으면 드론이라도 띄워볼 텐데 오늘은 바람이 너무 거세서 그마저도 어렵습니다. 잠시 구경하고 다음 목적지로 향합니다. 다음 목적지는 망운산 활공장입니다. 와본 지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때도 조망은 꽤 좋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망운산 활공장으로 가는 길은 두 방향이 있습니다. 남상리와 노구리 방향인데 일단 진행 방향인 남상리에서 진입합니다. 좁은 마을길을 지나고 산이 나오면 곧 잘 포장된 아스팔트 길도 끝이 납니다. 여기서부터 활공장까지 향하는 길은 콘크리트 길입니다. 소위 빨래판 길이라고 불리는 길로 노면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편입니다. 경사도 경사지만 낙엽과 이끼, 패인 곳이 많아서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끝까지 오르면 기지국이 있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됩니다. flickering like cast shadows on the concrete. You don't have to worry. You don't need to be afraid of hurting me. 활공장에서의 조망은 꽤 시원합니다. 산과 바다, 섬이 다 보이고 하늘의 구름도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습니다. From the start, a short-lived love story. On a street 다른 곳처럼 걸을 필요도 없으니 남해에서 이보다 좋은 조망처도 없을 겁니다. thought that it would be enough to mend my broken heart. 한참을 구경하고 떠납니다. The shadows they are dancing in the street. 시간은 4시에 가까워졌고 해질 때까지 2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숙소는 하동에서 묵을 생각이라 시간이 좀 빠듯합니다. 내려가면서 뭔가 잊어먹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시간 탓을 하며 그냥 내려갑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활공장 다음 목적지가 망운사였습니다. 아까 갈림길에서 뭔가 빠뜨린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다시 돌려서 가기도 그렇고 그냥 진행하기로 합니다. 나중에 망운산을 간다면 여유있게 망운사와 활공장을 한꺼번에 둘러보면 좋습니다. 활공장과 망운사 사이에 약간의 임도가 있긴 한데 울퉁불퉁한 콘크리트 길보다는 나을 겁니다. 이제 남해의 마지막 목적지로 향합니다. 마지막 목적지는 대국산의 대국산성입니다. 이곳은 보리암이나 망운산보다는 덜 알려진 곳입니다. 가는 길은 두 방향인데 어차피 내비는 한쪽으로만 안내하는 것 같습니다. 길 상태는 망운산보다는 낫습니다. 길 막바지에 차량 위험 경고가 있습니다. 운전이 능숙하지 않다면 이곳 공터에 세우고 걷는 게 좋습니다. 막바지 경사와 코너가 꽤 심한 편입니다. 공터에 주차하고 좀 걷습니다. 성곽을 한 바퀴 돌아 전망 좋은 곳에 앉아 잠시 쉬어가려 했습니다만 마침 성곽 붕괴로 일부 구역이 통행 금지입니다. 그것도 마침 전망이 제일 좋을 것 같은 구역이 저러니 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드론을 날리기엔 여전히 바람이 거세 대충 앉아서 쉬고 떠납니다.
대국산에서 내려와 남해도의 마지막 해안도로를 즐깁니다. 언제 또 남해군을 여행할지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2, 3년에 한 번은 남해안을 여행하고 나는데 아마 다음번에는 여수고흥을 돌아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저나 남해의 해안도로는 정말 멋집니다. 적당한 와인딩에 산과 바다를 모두 만끽할 수 있습니다. 남해로 자주 오지는 못하지만 올 때마다 늘 멋진 라이딩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남해의 멋진 해안도로를 뒤로하고야 한 곳은 하동읍성입니다. 마지막 날 첫 목적지가 하동에 있어 숙소도 하동에 잡았습니다. 하동읍성은 숙소 가는 길에 있는 곳입니다. 하동읍성도 딱히 조망이 나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바람이 잦아들어 드론을 띄워보니 지는 해가 참 멋집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남해에서 일몰을 볼 걸 그랬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하동읍성에서의 풍경을 끝으로 사흘째 여정도 막을 내립니다. 남해 여행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동에서 하루 묵고 해 뜨기 전에 출발합니다. 복귀는 하동을 구경하고 산청을 경유해 북쪽으로 향할 생각입니다. 해도 뜨기 전에 출발한 것은 첫 목적지가 좁은 산길을 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휴일에 이런 곳은 차가 조금만 몰려도 꽤 번거롭기 때문에 일찍 가는 게 좋습니다. 섬진강변 멋진 벚나무길 따라 달려향한 곳은 구제봉 활공장입니다. 오르는 길은 대부분 콘크리트 길로 경사가 좀 있는 편이나 무난한 편입니다. 내비가 길 안내도 정확하게 하기 때문에 내비 찍고 가면 되는 곳입니다. 7시도 채 되지 않은 시간에 이미 4-5대가량의 차량이 있습니다. 구제봉에서는 평사리 들판과 섬진강이 내려다 보입니다. 영상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저 멀리 신선대 구름다리도 보입니다. 은빛 구름 모래가 아름다운 섬진강은 강원도의 섬강과 같이 두꺼비 섬자를 쓰고 있습니다. 봄이면 길 따라 벚꽃이 지천으로 피어 국내 최고의 벚꽃 드라이브 코스가 됩니다. 산 정상에서는 저 멀리 섬진강이 바다와 합류하는 광양만도 보입니다. 섬진강 따라 광양만까지 달려 남해로 향하는 코스는 무난하면서도 참 좋은 코스입니다. 멋진 풍경에 한참을 구경하고 산을 내려갑니다. 농정호에 들렀다가 평사리들의 가을 풍경을 구경하고 산청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농정호는 평사리들 한켠에 있는 자그마한 호수입니다. 출렁다리, 꽃밭, 산책로 등이 잘 꾸며져 있어서 가볍게 한 바퀴 둘러보기 좋은 곳입니다. 호수를 잠시 둘러보고 스타웨이 하동으로 향합니다. 스타웨이 하동은 한산사 가는 길에 있는 스카이워크 형태의 전망대입니다. 예전에 왔을 때만 해도 없던 곳인데 생긴 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숲길 따라 언덕길을 얼마간 오르면 곧 현대식의 건물이 나타나는데 이른 시간이라 아직 오픈 전입니다.
더 높은 곳에서 조망하기도 했고 입장료도 유료인지라 별다른 아쉬움 없이 지나치기로 합니다. 스타웨이 하동에서 조금만 더 가면 한산사입니다. 그 앞 조망데크에서 보는 평사리들 풍경도 꽤 괜찮은 편입니다. 구제봉 활공장에 오르기가 어려워 보인다면 이곳에서 조망을 해도 좋을 듯 합니다. 다시 내려갑니다. 옆으로는 최천판댁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냥 통과하기로 합니다. 최천판댁보다는 멋진 평사리들의 황금들녘을 구경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악양 평사리는 박경리의 소설 토지의 배경이 되는 곳입니다. 예전에는 드라마로도 많이 제작되어 방영되기도 했는데 지금처럼 빠른 전개와 쇼폼이 대세를 이루는 시대에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하간 오늘 평사리들의 풍경을 구경한 덕에 특별히 가을 벼밭을 따로 구경하러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황금들녘을 가로질러 산청으로 향합니다. 악양에서 산청으로 향하는 길을 지도에서 보면 굵게 표시된 노란 도로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큰 길로 가려면 다시 하동군청 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내비에서 찍어봐도 저 멀리 돌아가는 길만 안내할 뿐입니다. 하지만 잘 보면 두 갈래의 길이 있긴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예전 영상에 남았던 회남제이고 나머지 하나는 배티제입니다. 이번에는 배티제를 넘어 하동호를 경유해 산청으로 향할 생각입니다. 회남제 고갯마을에는 정자가 하나 있고 그곳에서 악양을 조망할 수 있었는데 이곳 배티제는 딱히 조망할 만한 공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길 자체도 회남제가 더 멋진 것 같아서 이 길은 그냥 빠르게 하동호로 갈 때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하동호 역시 그리 크지는 않은 호수입니다만 주변으로 난 길은 한적하고 멋진 드라이브 코스입니다. 지리산 둘레로 어디든 좋고 멋지지 않은 길이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동호를 딸려 산청으로 향하는 길 생각지 않게 또 좁은 산길을 만나게 됩니다. 지도상으로는 굵은 노란색 도로 표시라 예상을 못한 부분입니다. 언덕에는 꽤 큰 절이 하나 있는데 들러볼까 하다 사람도 많고 그냥 가기로 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니 다시 잘 포장된 도로가 나옵니다. 비포장 도로는 거리에 비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어느덧 산청군입니다. 국도 59호선 따라 산청시내로 향하는 길 생소한 풍경입니다. 웅석봉을 경유하는 길 말고 터널이 뚫렸습니다. 준공 표지석을 보니 작년에 개통되었습니다. 새 길로 가면 편하겠지만 굳이 돌아 옛길로 갑니다. 이렇게 새 길이 생기고 익숙하던 길이 옛길이 되어버리면 나도 같이 옛것이 되어버린 기분입니다. 이 고깃길도 이제 직접 가지 않는 이상 내비가 안내하지 않는 길이 된 것 같습니다. 고갯마을에 있던 버스 모양의 휴게소도 없어지고 전망대도 새로 생겼습니다. 가끔 가는 관광객들이야 이 정도 굽이길도 좋다고 달리겠지만 인근에 살아서 자주 고개를 넘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터널일 겁니다.
더 깊은 가을이면 단풍도 멋진 길이니 관광객은 관광객대로 여유있게 단풍길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개를 내려오면 곧 산청시내입니다. 산청에도 무슨 행사가 있는지 꽤나 복잡거립니다. 인파를 피해 높은 곳에서 잠시 산청 시내를 둘러봅니다. 저 앞 산에는 전망 좋아 보이는 정자가 있는데 둘러보기엔 시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산청 여행을 하게 되면 들러보기로 하고 다시 떠납니다. 산청에서 집으로 가려면 거창을 거쳐 가는 길이 빠릅니다만 오도제 방향을 거쳐 가기로 합니다. 예전에 장수에서부터 산청까지 여행 코스를 짜본 적이 있어서 오늘 복귀길에 몇 곳 들러보려 합니다. 휴천면에서 임천을 낀 60호 국도를 달리니 용류담이 나옵니다. 뭔가 대단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는 안내판에 비해 실제 보이는 풍경은 물도 탁해 보이고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용류담도 아마 옛날과 지금의 사정이 달라져서 그만한 풍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약간은 아쉬운 마음에 공터에 잠시 내려 드론으로 구경해봅니다. 기암괴석들 사이로 흐르는 물이 용류담으로 흘러듭니다. 옛날에는 이 도로 대신 숲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잘 포장된 길이 놓여서 길 위에서 보는 풍경이 더 멋져 보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달림길에서 오도제로 향합니다. 오도제에서 지안제로 이어지는 길은 라이더들이 많이 찾는 코스이기도 합니다. 중간에는 조망하기 좋은 곳들도 있고 사진 찍기 좋은 명소도 있어 바이크뿐 아니라 자전거나 자동차도 많이 찾는 길입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카페 오도제가 있는 조망공원 휴게소입니다. 휴게소에 있는 정자에 오르면 천왕봉을 비롯한 지리산의 봉우리들 조망할 수 있습니다. 구비구비 길 따라 오르면 지리산 1관문과 오도치가 있습니다. 저 멀리 함양시내도 보입니다. 지리산 1관문을 지나 조금 더 내려가면 포토존으로 유명한 지안제입니다. 고압선이 약간 거슬리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지안제 꼬부랑길을 내려가면 이제 지리산 여행도 끝입니다.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함양에 들릅니다. 예전 함양에서 하루 묵었을 때 들렀던 백반집이 아주 정갈하고 맛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기억을 더듬어 보니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대충 근처를 떠돌다 우연치 않게 꽃밭을 만납니다. 상림공원 한켠에 이런 꽃밭을 조성해 놓았습니다. 상림공원은 역사적으로 유서가 있는 멋진 숲인데
이런 꽃밭까지 마련해 놓아서 더 멋진 곳이 되었습니다. 지안제로 향하는 사람들은 가기 전에 한 번쯤 들러보면 좋은 곳입니다. Can't seem to get it out of my head. The way that I felt that night we met. 어느덧 2시도 넘었고 여행도 막바지입니다. 복귀할 길이 아직 많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한두 곳 정도 보고 복귀길에 올라야 합니다. Open my eyes with the things you said. 마지막으로 둘러본 곳은 봉화산 철쭉단지입니다. 지금은 철쭉철이 아니라 사람도 없고 조용합니다. 꼭대기까지 걸어오를 시간은 없습니다. 드론으로 잠시 둘러보고 떠나야겠습니다. 약간은 휑해 보이는 산비탈 가운데 데크길이 있습니다. 그 길 따라 오르면 전망 데크도 여럿 있습니다. 산비탈에 철쭉이 피면 꽤 멋진 풍경일 듯합니다. 시간도 그리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아 보여 바이크 타고 와도 한 번쯤 올라볼 만할 것 같습니다. 봉화산의 풍경을 끝으로 이제 복귀길에 오릅니다. 시간은 3시에 가까워졌고 집까지는 300km, 내비상으로는 4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복귀길이 멀긴 하지만 바이크 여행은 이 역시 즐거운 코스 중 하나입니다. 가는 길 멋진 장소가 나오면 잠시 내려 구경하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풍경이 보이면 느긋이 구경하기도 합니다. 괴산에 들어서니 현수막 하나가 눈에 들어옵니다. 잠시 바이크를 세우고 현수막을 들여다봅니다. 마침 근처에서 구절조 축제를 하는 모양입니다. 거리는 약 8km 남짓, 시간은 내비상으로 15분가량 소요됩니다. 해지기 전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나 일단 가보기로 합니다. 근처에 다다르니 옆으로 구절초가 피어 있습니다. 입구에서 이 정도면 아마 축제장에서는 더 볼만하겠구나 싶습니다. 시간이 늦어서인지 아니면 축제 첫 해라 그런지 약간 아쉬운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꽃밭으로 가는 길도 복잡하고 멀어서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막상 꽃밭에 도착하니 구경하기가 좀 애매한 듯합니다. 아까 입구에 있던 꽃을 구경하는 게 나을 뻔했습니다. 꽃동산이라는 목적지에 정신 빨려 가는 길 꽃들을 못 본 것을 생각하니 약간은 실소가 나기도 합니다. 결국 목적지란 것도 꽃을 보러 가기 위함일 텐데 말입니다. 남해로 떠났던 나흘간의 여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정과 목적지 중 어느 쪽에 더 비중을 둬야 하는지는 여행뿐 아니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종종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행복은 여정이지 목적지가 아니라는 누군가의 말처럼 여정이 더 중요한 것 같을 때도 있지만 목적지 없는 여정은 공허함에 빠지기 쉽습니다. 둘 사이에 적당한 절충점이 어디일까 의문이 생길 때면 바이크에 올라 여행을 떠나곤 합니다. 왜냐하면 바이크 여행은
목적지와 여정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